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9월 13일 원내대변인 현안도 표현했습니다. 먼저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지진,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역대 최강의 지진이 우리나라를 다시 하겠습니다. 역대 최강의 지진이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배제할 수 없는 위험이 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구멍나고 미숙했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습니다. 접속자 폭주를 예상 못했다는 별명은 3살 어린아이도 비웃을 일입니다. 재난문자는 10분 이상 늦게 발송됐고 이마저도 날짜가 틀린 채 보내졌습니다. 뒷북, 오타 문자와 늑장 대응에 국민들 복장만 터졌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아닌 국민재난처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부서 명칭에 맞게 지진, 폭염, 그리고 다가올 태풍 등 국민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지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인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를 또 짓기로 했습니다. 다중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아니한 사고로는 제2의 한반도 후쿠시마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반면교사로 독일의 탈원전 2022 로드맵을 모범으로 삼아 탈원전 원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지진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국정 혼란과 정치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비리와 의혹을 더 이상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민에겐 부끄러움이고 정권에게는 오점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호 특조위 연장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특별법 취지야 재정 소요, 사회적 부담 등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하셨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요지부동할 태세입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입니다. 일본은 사과한 적도 없고 피해자 할머니들도 사과 받은 적이 없는데 대통령께서만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들이 지원금 때문에 길거리로 나선 것입니까? 재협상만이 답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네 번째, 정부의 북핵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지도 못했고 주변 국가의 공조도 실패했습니다. 5차 핵실험에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에 있었고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여유있게 지방 행사 중이었습니다. 합참의 절반이 휴무 상태였습니다. NSC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굳건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외교 안보 라인들이 정부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무능력한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고 전면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북핵과 지진의 여파로 뒤숭숭한 추석 연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신영 씨는 경찰 조직을 이끌었던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전 경찰청장 강신영 씨는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새누리당은 볼썽사나운 경찰 편들기로 청문회 방해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에게 공권력 행사라는 무거운 권한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국민은 헌법에 기반해 정부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갖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권리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권권력의 자세이고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라는 고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강신영 씨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강신영 씨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로 소수 경찰 간부들은 자존심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전통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신영 씨와 경찰 당국은 국민 의례를 거부한 미식 축구 선수에 대해서 그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옹호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곱씹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한진해운 사태 뒷짐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입니까? 공해상의 표류직인 난민 선박이 아직 93척입니다. 수출 한국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고 외국계 공용 해운 사업들은 저렴한 운임을 앞세워서 아시아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내륙 운송업체, 도선사, 급유 및 하역업체 등이 있는 부수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은 그냥 한진해운과의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물류 대란에 대한 대처를 촉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채권단 노력이 부족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류 대란 사태는 한진해운과 재벌과에도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정부도 한몫했습니다. 순간적인 호황에 해운업 구조조정을 선놨고 낙관론으로 일관했습니다. 구청간 소통도 미흡했습니다. 재벌 오너들의 푼돈 400억, 100억 사재 출연은 순간의 쾌락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풀어야 될 과제들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명운을 건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먹구름 경제에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135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줄었습니다. 승용차를 비롯해서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산업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 모두 급락 중인 우리 경제에 또 한 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진해운 물류 대란은 장기화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리콜 사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질마저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3년 6개월간 경제 살리기만 부르짖었던 정부의 경제 성적표로는 초라하고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싸늘하고 불편해진 중국발 악재와 북핵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까지 감당하고 버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정부와 무능한 경제 관료들 탓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경 등 단기 처방을 비롯해 신산업 육성, 경제 민주화를 기본으로 한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 정부 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화됩니다. 기자분들도 좀 쉬시고 어떤 언론 보니까 또 일요일부터 신문이 나오던데 토요일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얼굴 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